중국 축구, 또 졌습니다. 아니, 단순한 패배라고 하기엔 너무 처참한 경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선발로 뛴 선수들조차 정작 소속팀에선 벤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명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팀 23명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정규 리그에서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과연 중국 축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함께 짚어보며 그 몰락의 배경에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중국 축구 대표팀은 A매치에서 호주와 맞붙었습니다. 장소는 무려 자국 홈, 8만 명의 팬들이 꽉 들어찬 항저우 스타디움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0대2 완패. 홈팬들의 응원도,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중국은 3월 A매치 전패, 그리고 전체 예선 성적은 2승 6패. 그나마도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에게 간신히 이긴 2승에 불과합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더욱 답답합니다. 전반 16분, 어이없는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고요. 전반 29분에는 골키퍼 왕달레이의 실수로 추가 실점. 공이 정면으로 오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장면은 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전반전 동안 중국은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골문을 제대로 노리지도 못한 겁니다. 이게 과연 월드컵 예선에 나선 대표팀의 경기력인지 의심이 들 정도죠. 공격은 무기력했고 수비는 불안정했으며 무엇보다도 경기 내내 집중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몸만 경기장에 있었을 뿐 정신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중국은 후반전에 귀화 선수까지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호주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 끝내 만회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중국 언론도 인정했습니다. 이 경기는 기술, 체력, 전략 이전의 정신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결과는 승점 추가 실패, 그리고 조 최하위 유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다음 라운드 진출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중국 언론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대표팀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죠. 이 약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선수 구성입니다. 이번 A매치에 소집된 중국 대표팀 선수 23명 중 무려 13명이 자국 리그에서 선발로조차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 소속팀에서도 주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중 3명은 시즌이 시작한 뒤 단 한 경기도 출전한 적이 없다고 해요. 벤치에도 못 앉아본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브랑코비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수준이 안 된다. 결국 그는 선수단 전면 리빌딩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경쟁력이 없다는 걸 감독도 인정한 셈입니다. 골키퍼 왕달레이의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실수를 연달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후반에는 주장 완장을 착용하는 것도 깜빡했다고 하죠. 경기 내내 집중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실수 후에도 태도는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망이 컸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자존심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죠. 이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팀 주전조차 자국 리그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이는 곧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선수 육성, 리그 경쟁력, 감독 선발까지 전반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대표팀은 그 나라 축구의 거울이라고 하죠. 지금 중국 대표팀을 보면 중국 축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국 축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한국 축구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선 대표팀 구성부터 다릅니다. 한국 대표팀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중심 수비수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죠. 중국 대표팀은 반대로 자국 리그에 머물러 있고 그 리그에서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경쟁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 차이뿐 아니라 시스템 차이도 큽니다. 한국은 유소년 시스템부터 철저히 경쟁 기반입니다. K리그의 팀들도 젊은 선수를 키우는 데 적극적이고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반면 중국은 유명 구단의 자본만 투입해서 외국인 선수 수입에만 집중했고 정작 자국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그가 흔들리면 선수층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가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 바로 태도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대표팀에 소집되면 국가와 팬을 위해 뛴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진한 경기도 있지만 최소한 책임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국 선수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실수 후에도 미안함이나 긴장감이 보이지 않았고 일부 선수는 집중력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전술 이전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이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축구는 결국 실력과 태도, 그리고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한국이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아직도 희망을 말합니다. 6월 A매치에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이기면 기회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바레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바레인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최하위입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적이 아닙니다. 바로 팀 분위기입니다. 경기 중 실수를 연발한 골키퍼가 경기 후 장난을 치고 아무런 반성 없이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주장은 실수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 하나 없이 조용히 사라졌고 팀 전체가 무기력했습니다. 실력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팀이란 단순히 축구만 잘한다고 입는 유니폼이 아닙니다. 책임감, 자부심, 그리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에서 그런 각오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눈 가리고 희망만 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반성과 시스템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 직시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부정하고 외면할수록 회복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대표팀 선수가 자국 리그에서도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이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실패입니다. 지금은 팀을 바꿀 게 아니라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한국 팬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축구에 진심일까요?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스템을 다시 되돌아보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한 중국 축구는 앞으로도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희망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민재 선수와 중국 공격진의 실력 차이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